카르텔을 하면서 몇 가지 신고를 접수했는데 부조리와 카르텔 신고 접수센터에서 받았는데 약 40건 정도가 어제 그 접수가 됐는데 과장 광고, 뭐 의대생 최대 합격 이런 것도 꽤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과장 광고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오늘 대통령실 얘기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사법 조치가 필요하면 그것도 고려하겠다. 이권 카르텔 관련돼서. 그것도 좀 어떻습니까? 아니 이권 카르텔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가지고 담합이다 이런 사법 게 있으면요. 조치 취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면서 이렇게 공포심과 위협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은 뭐 했냐고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사교육의 카르텔 때문에 사교육비도 많이 지출하고 대학 입시에서 여러 가지 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뭐 했냐고요. 예.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든 생각이 앞서 이제 어느 분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일단 그 수험생 학부모를 지나셨으니까 혹시 네, 제가 먼저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직접 학생이 학원 가서 강의 들으려면요 한 40만 원, 50만 원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 많이 버는 100억, 200억 예. 일타 강사들 거기에 제가 온라인 학원에 들어가 봤거든요. 강의 한 해에 2만 2천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패키지로 하면은 11만 원까지 패키지라면 하더라고요. 꽤 비싸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니, 패키지로 보니까. 하면 1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강의료보다는 상당히 싸잖아요. 그렇죠. 이제 100억대, 200억대 이런 일타 강사를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인터넷 강의로 그렇게 버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격은 떨어지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 그렇죠. 강리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게 강남 대치동에 와서 그 직접 강의를 못 듣는 학생들은 온라인 예. 강의 들을 거 아니냐고요. 해마다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우리가 수능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막 돈 많이 번다고 악마화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또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소수 정예로 네.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킬러 문항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중에 또 꽤 있다면 네. 꽤 많은 뭐 수십억대 연봉을 받는다면 그런 분들이 좀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일단 오늘 나온 대책 중에는 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어쨌든 수능 출제 난이도를 조정해서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을 매개로 이제 고액의 그런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요소를 없애겠다. 뭐 예. 일부 그거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준 킬러 문항을 통한 변별력 이런 쪽으로 벌써 관심이 가고 있잖아요. 항상 사교육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교육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든 변별력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가 예. 그 변별력을 가지고서 또 다른 이제 사교육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건 지금 외고, 자사고, 특목고 이거 다 유지하기로 했어요. 원래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외고, 자사고, 특목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중학교 혹은 그 이전 때부터 사교육이 시작이 되고 사교육이 제도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수능을 앞둔 사교육만이 사교육이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부터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돼 있고 구조적인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더 자극하고 사교육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고교 서열화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이 대학 그 입시의 최종 관문인 수능의 난이도 아주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예.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이걸 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과제로 그 공교육 정상화 또 사교육 축소 이걸 만들어 가야지 하루아침에 뚝딱 몇 가지 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아주 특정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런 혼란을 야기하면서 정작 그 기대하는 효과는 얻지 못하는 이런 식의 정책 혼선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학부모를 해보면서 사교육비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부터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과외도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소수를 선발하는 시스템이어서 그럼요. 이 소수 선발을 위해서 부모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교육비로 본인의 아들 자식들이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그거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공급 측면에서 막는다면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비용 제한을 한다든지 뭐 강의당 얼마 조금 뭐 시장주의적은 아니지만 그런 거 말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것도 어려울 들고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어렵죠. 그걸 어떻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사실은 그렇게 사교육
받아서 명문대를 안 나와도 웬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나중에 노동시장이 좀 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또 자꾸 이제 노동시장 유연하면서 뭐 이거 시장 논리다. 그러면서 또 사교육 이게 자꾸 크게 보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맥락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교육은 사실은 공포 마케팅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력과 학벌로 차별을 하고 또 그게 서열화된 사회잖아요. 여기서 뒤처지면은 인생에서 뒤처진다. 예.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고스란히 그게 임금의 격차, 소득의 격차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런 공포감의 기초에 사교육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구조적인 대책이 서야 이게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한두 가지 대책으로 뚝딱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근데 마치 이게 무슨 뭐 그 수능 난이도를 낮추고 일부 킬러 문항 때려잡으면 또 그걸로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버는 사교육 시장에 당사자들을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될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조급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가 이 문제 나온 이후로 그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한두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말씀은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다. 그리고 저렇게 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변별력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이를테면 사교육 시장에서의 이런 뭐 면접 예. 이런 자극 같은 게 안 나타난다고 보장하기가 그렇죠. 어렵다. 어쨌든 구분은 지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난이도만 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교육 주체들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왜 이러는지.